부가가치세라는 게 뭐 아까 법인소득 부가가 헌민형 굳이 뭐 헌민형으로 딱딱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중요한 세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부가가치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아마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낄 거예요. 뭐 학자 교수님이건 실무에서 일하는 회계사님이건 세무사님이건 뭐 저도 그렇고 왜 고마움을 느끼냐면 역사적으로 한 번에 알아보기 너무 힘들어요.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이게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세금 계산서가 어떻고 뭐 매출세가 어떻고 막 이거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소득세나 법인세는 그냥 뭐 입금해서 송금 떼고 뭐 이렇게 당기순이익에서 몇 프로 하나보다 이해가 되는데 한마디 하면 얘는 그 한마디를 이해가 안 돼요.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거를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네, 한번 해보죠. 부가가치란 이제 가치의 증분. 제가 아까 아침에 오면서 뭐 커피 주세요 그러면은 원두값 빼면은 그냥 무에서 커피 한 잔이라는 이유가 창조가 된 거죠. 5,000원짜리 대한민국 5,000원짜리 부가가치가 창출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10%를 떼어가는 게 부가가치세다. 예를 들면 우리 이거 중고등학교 때도 한 번씩 다 보셨을 만한 의미인데 어떤 사람이 도자기라고 치죠. 도자기 저 산에 가가지고 좋은 점토를 하나 캐와서 열심히 대충 형상을 빚어서 을한테 3,000원에 팔고 을이 거기 이제 대충 유약 발라가지고 얘한테 10,000원에 팔고 얘가 그 가마에 구워서 얘한테 여기서 완성해야 되는구나. 얘가 이제 가마에 붓고 최종적으로 완성을 해가지고 최종 소비자한테 20,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어저께까지 없던 부가가치가 20,000원짜리가 평하고 생겨난 거 아닙니까? 이 상품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국가는 얼마 걷어야 되죠? 2,000원 걷어야 되죠? 국가는 2,000원만 걷으면 돼요. 국가의 목표는 2,000원 걷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이 예를 들면 얘한테 야, 너 20,000원짜리 뭐 샀더라? 너 2,000원 내. 그러면 얘한테 직접 걷는 직접세 방식이 있겠죠. 근데 그거 불가능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개인이 무슨 기장 능력이 있습니까? 가계부 써가지고 오늘 콩나물 샀듯이 뭐 커피 2잔 뭐 하나 그 일개표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자신 납부한다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얘한테 야 너 그거 팔았더라 2,000원 내 라고 하면 이것도 또 힘들어요. 얘가 떼먹을 수가 있거든요. 얘가 커피를 하루에도 몇백 잔을 팔 거 아닙니까? 500잔 팔아놓고 나 200잔밖에 안 팔았는데요? 200잔만큼 부가가치세만 낼게요. 그러면 땡이에요. 이거 뭐 공무원이 가서 앉아서 감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어려운 방법이 개발이 됩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아주 이상한 방법이 개발이 돼요. 왜 이런 이상한 방법을 쓰는지에 대해서 좀 미리 아셔야지 앞으로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다 쭉 이제 징수의 어려움 이런 걸 써놓은 거고요. 자, 2,000원을 결과적으로 어떻게 걷냐 하면 얘가 얘한테 팔 때 이거 팔 때 각각의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면 얘들이 각각이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들이 있죠. 3,000원, 7,000원, 10,000원 합쳐가지고 20,000원인 거니까. 그러면 가백에 3,000원에 대한 300원을 걷고요. 을에게 7,000원에 대한 700원을 걷고요. 병에게 10,000원에 대한 1,000원을 걷어갖고 과세 맞춰면 2,000원이라는 그 자기 최종 목표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짓을 하냐면 못 믿는 거예요. 얘네가 매출 누락을 할까봐. 그래서 야 너 을한테 팔 때 3,000원만 받지 말고 부가가치세 10% 더해서 3,300원 받아. 그런 다음에 그 300원 갖고 있다가 나한테 내. 라고 국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를 했다는 그 증표가 그 유명한 그 TI 텍스빌 그 세금 계산서예요. 세금 계산서라는 용어 당연히들 너무 많이 아실 텐데 세금 계산서는 오로지 부가가치세의 이런 상호 감시 목적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문서고 다른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금 계산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부가가치세 관련된 거다. 그건 100%입니다. 세금 계산서 자체가 부가가치세를 위해서 만들어진 문서니까. 얘 보죠. 얘가 얘한테 20,000원에 팔 때 22,000원을 받으면서 20,000원은 내 이익이고 2,000원은 챙겨놓고 있죠. 얘가 얘한테 사오면서 돈을 3,000원만 주는 게 아니라 300원까지 주죠. 3,300원을 주죠. 그럼 얘는 결국은 병에게 1,000원을 받아놓은 거랑 그걸 매출세액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가백에 300원 준 거를 매입세액이라고 부르고 이것들이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증명이 되겠죠. 내가 팔면서 돈 받을 때는 이 세금 계산서를 이 1,000원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내가 발행을 하겠죠. 매출 세금 계산서는 내가 발행을 하는 겁니다. 매입 세금 계산서는
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값 같은 애로부터 내가 받은 거고요. 그러면 내가 이거 뭐 1년에 4번씩 신고를 하는데 이번 분기에 내가 병과 같은 자에게 판 금액이 매출세액이 1,000만 원이다. 그리고 이번 분기에 내가 값과 같은 자로부터 사들이면서 얘한테 준 매입세액이 뭐 6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 매출세액 빼기 600만 원 매입세액 해서 납부세액 400만 원을 과세관청에 갖다가 내는 거죠. 이게 왜 굉장히 어렵게 왜 구성했냐면 상호 감시를 위해서 구성했다고 했죠. 감시가 굉장히 잘 돼요. 우리가 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 납부세액 조금 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내가 발행한 매출세금 계산서의 일부를 찢어버리든가 아니면 내가 안 받은 매입세금 계산서를 좀 부풀려서 신고하든가. 내 거 찢어버리려고 한번 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내가 찢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나의 매출세금 계산서는 얘의 매입세금 계산서가 되잖아요. 병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내가 찢어버리고 싶어도 이걸 누락을 못해요. 누락하다 걸리면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그 세금 계산서 관련된 조세범 처벌이 굉장히 무섭게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부가가치세의 기본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아주 흉폭한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마치 우리 어릴 때 뭐 북한에 있다고 배웠듯이 뭐 5호 감시 체제 막 이런 것처럼 상호 감시가 막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못 뛰어먹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가가치세가 어려운 이유가 이겁니다. 이제 뭐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매출세금 계산서, 매입세금 계산서 이것들을 합계표를 만들어 가지고 과세관청에 1년 4번씩 신고를 하는 거죠. 말 나온 김에 이거 먼저 보죠. 신고기간. 이거는 내가 정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을 그냥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6월 말까지, 그러니까 상반기를 1기, 하반기를 2기라고 하고 각각 1기가 끝난 다음에 25일 이내 7월 25일까지 자신신고 납부하고요. 2기가 끝난 다음에 25일 이내인 1월 25일까지 또 자신신고 납부하고요. 이렇게 1년을 2번 걷다 보니까 너무 세수가 자주 안 거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약간 원천징수 느낌으로 또 각 기를 또 반으로 쪼개놨어요. 그러니까 분기를 쪼개놓은 거죠.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예정신고기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최종 상환 또는 확정신고기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럼 얘는 이름이 뭐냐면 2기 최종 상환 또는 2기 확정신고기간이 되는 거죠. 각 기간이 끝난 다음에 25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4번 자신신고 납부를 해요. 그래서 법인과 거래하는 세무 대리인들은 요맘때쯤 되면 엄청 바쁩니다.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1월 25일은 그 전에 며칠 전부터 계속 전 직원 다 야근이고 그거 딱 끝나면 한 2, 3일 휴가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개인은 이것까지 자신신고 납부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니까 개인은 아무래도 기장 능력이 딸리고 좀 영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그 전기에 냈던 거에 반을 뚝 잘라갖고 그냥 대충 부가고지를 합니다. 나중에 요거 할 때 정산하면 되니까 그런 구조를 하고 있고요. 간이과세자라는 게 있는데 연 매출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자들은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부가세세 좀 많이 듬뿍 깎아줍니다. 근데 이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얘들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절대 하면 안 돼요. 1년을 통째로 그냥 하나의 기간으로 가서 다음에 1월 25일 날만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변호사 같은 자들은 1년에 월 50만 원씩 번다고 4,800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본 자격 자체가 안 됩니다. 변호사뿐만 아니라 도매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딱 이 자격 요건이 있어요. 간이과세자 쪽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법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